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도 16차시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신소재 개발과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 건데요. 신소재를 오늘 이번 차시에서는 직접 보진 않을 겁니다. 신소재는 아마 다음 차시부터 다루게 될 거고요. 오늘은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예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주로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전기적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적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는 아마 다음 차시, 그리고 그 다음 차시까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인데요.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면 뭐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정도에 따라 물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고요. 뭐 절연체는 다른 이름으로 뭐 부도체, 얘랑 짝을 이뤄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전선들을 감싸고 있는 피복들은 대체적으로 절연체로 만듭니다. 우리 전기가 사람에게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를 차단해주는 물질, 전기를 차단해주는 절연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리, 도선은 도체입니다. 대표적인 도체, 전류를 잘 흘려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에너지가 흐를 건데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절연체로 감쌌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 반도체 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느냐, 못 흐르느냐, 애매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체인데요. 도체는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저항이 매우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중요한 공식이 있었죠? V는 IR. 이 식에 따라서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압이 비교적 작아도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항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도체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유전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금, 은, 구리, 알루미늄, 흑연 등 대표적인 도체들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장난이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1.5V 건전지로는 안 되고 이렇게 생긴 6V 건전지 있습니다. 여기에 단자가 2개 달려 있는 거. 그래서 필통에 있는 샤프심을 꺼내 가지고 샤프심을 이렇게 교차되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빨개지다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을 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는 전압을 가했을 때 전기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바꿔 얘기하면 아까 전에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자유전자가 없다입니다. 없다. 물론 학년이 올라가서 2학년이 되면 다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유전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1학년 수준에서는 자유전자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은 얘는 좀 애매합니다. 얘는 세모, 고무, 유리, 황, 구미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절연체인데요. 플라스틱을 세모 표기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얘도 플라스틱이죠? 하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비닐봉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라스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중에 일부는 전류를 흘려주는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대체적으로는 절연체지만 일부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플라스틱도 절연체에 이렇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데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류를 흘려주는 능력의 핵심은 이 자유전자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요. 자유전자가 적으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물질인데요. 반도체죠, 반도체. 이 반도체라는 게 되게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절연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절연체인데요. 우리 2학년이 돼서 물리를 배우게 되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절연체도 자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2학년 때 진행을 할 건데요. 반도체는 절연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앞쪽으로 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았습니다. 자유전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반면 순수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말 그대로 존재만 합니다.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자유전자가 전류를 흘려주는데 자유전자가 적다? 전류가 잘 안 흐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웃긴 게 기본적으로는 절연체라고 했습니다.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약간 흘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특성이 있다 라는 건데요. 바꿔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결과 자유전자가 증가하고요. 그 결과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이런 물질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들 여기 있죠. 규소, 점화듐, 탄소 이런 물질들을 반도체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요거 Si나 뭐 이런 물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현재 이용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소재 쪽에서는 이 녀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자기적 성질인데요. 자기적 성질. 우리 전기적 성질은 간단하게 전류가 잘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 얘기를 했다면 자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의 반응에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자석과의 반응. 그래서 자석과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자석과 반응하는 굉장히 특별한 물질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석과 반응하는 물질 중에 굉장히 특별한 물질 철이 있었죠. 철은 자석에 잘 들러붙는 물질이었죠. 자, 그런데 종이나 이런 물질들 혹은 나무나 이런 물질들이 자석에 붙었던가요? 그렇죠? 자석과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석과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적 성질을 구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적 성질에 따라 크게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없는 물질 이렇게 보는데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은 우리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용어 하나 좀 성체, 강자성체입니다.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강자성체라고 하는 물질들은 주로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 철이죠. 철을 자석에다 오래 붙여놓으면 철이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 한 번쯤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없는 물질들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상자성체나
혹은 반자성체 이런 물질들이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없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강자성체인 철은 자석에 철석과 다 붙었죠. 근데 자석에 안 붙는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자석에 안 붙는 물질. 당기는 물질, 안 붙는 물질.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겠죠?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밀어내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우리 이렇게 매번 부르긴 귀찮으니까 용어로 보겠습니다. 강자성체라고 하는 물질들은 못 아니죠? 철입니다. 철. 나무못으로 만들면 자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이라고 하는 것보단 철로 만든 못이어야 됩니다. 못과 같은 쇠붙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며 강하게 자기화되기 때문에 요거를 줄여서 자화라고 부릅니다. 자석에 잘 달라붙는다. 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자기화가 오랫동안 자화라고 했었죠. 자화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물질 3개입니다. 철, 코발트, 니켈 이렇게 3개뿐입니다. 여기에서 뭐 쇠붙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3개로 외우는 게 좋을 겁니다. 철, 코발트, 니켈 이렇게 3가지는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고요. 대표적인 강자성체입니다. 자, 그러면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반대로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들은 2가지였습니다. 상자성이냐 반자성이냐. 이 2가지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2가지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상자성체는 자석과 반응하지 않는 녀석, 자석에 붙지 않는 녀석을 이야기했다면 반자성체는 자석을 밀어내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로 묶어서 좀 이야기할 거고요. 종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물질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 매우 약하게 자기화되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자석의 재료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들고 있는 얘들은 얘입니다.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반자성체 예는 우리가 들 수 있는 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풀이 생각하면 됩니다. 풀이.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신소재 하나도 안 나왔죠? 신소재 하나도 안 나왔고 오늘 주구장창 한 얘기는 전기적 성질 그리고 자기적 성질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미리 설명을 했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 신소재인데 왜 신소재는 얘기 안 하느냐? 신소재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물질의 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느낌이 오죠? 전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은 굳이 다른 이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이 얘기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